여러분, 서울 종로 대로변을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빌딩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귀괴하고 서글픈 풍경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종로의 유령 빌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각역에서 종로 3가로 이어지는 그 넓은 대로변을 걸어보십시오. 1층부터 10층까지 통째로 비어있는 수백억 원짜리 빌딩들이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유리창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고 빛바랜 임대문이 종이만 처량하게 붙어 있죠. 그런데 정말 화가 나고 이상한 건 그 빌딩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수백억 원짜리 빈 건물 그림자 아래에서 우리네 어르신들이 단돈 3,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드시기 위해 끝도 없이 줄을 서 계십니다. 평생을 일해 나라를 세운 어른들이 정작 노후에 갈 곳도 없고 소비할 곳도 없어 이런 초저가 골목으로만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는 말로 설명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비극이자 경제적 결함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한국부동산원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기준 종로 일대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이미 2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건물 5채 중 1채는 불이 꺼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특히 젊음의 거리라고 불리던 관철동 일대는 공실률이 30%에 육박합니다. 과거에 권리금만 5억 원, 10억 원을 호가하던 1급지 상가들이 이제는 관리비조차 내지 못해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반면 그 뒤편에 좁고 허름한 익선동이나 서술락일은 2030 젊은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대로변은 죽어가는데 골목길만 살아나는 이 기이한 현상,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상가는 몰락하고 어른들은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종로는 원래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용광로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대와 자본이 철저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대로변에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가게들이 떠난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천만 원의 월세를 내던 화려한 간판들은 사라졌고 그 빈자리를 지키는 건 텅 빈 콘크리트 벽뿐입니다. 10층짜리 빌딩이 텅 비어 있는데 그 앞 노점상과 저가 식당에만 사람이 몰리는 이 모습이 바로 2026년 종로의 가장 정직한 민낯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동네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 가치와 직결된 생존의 정보입니다. 종로의 빈 빌딩들이 보여주는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가진 부동산이나 노후 계획도 한순간에 엇박자를 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숫자 1이 모여 이 복잡한 경제 위기를 꿰뚫어보는 강력한 통찰력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종로의 몰락을 이야기할 때 흔히 명동과 비교하곤 합니다. 하지만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종로와 명동은 본질부터가 완전히 다른 상권입니다. 명동은 중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이 안 오면 망했다가 그들이 돌아오면 다시 살아나는 이른바 외풍에 흔들리는 상권입니다. 한마디로 외국인 주머니를 털어서 먹고 사는 구조죠. 하지만 종로는 다릅니다. 종로는 종각의 화이트칼라 직장인들, 파고다와 YBM 어학원에 모여들던 수만 명의 20대 취준생들, 그리고 낙원상가와 탑폴공원을 지키던 노년층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던 완벽한 내수 생태계였습니다. 외국인이 안 와서 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태계 톱니바퀴가 하나씩 박살이 나면서 뼈대 자체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과거의 종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는 가방을 맨 청년들이 활기차게 어학원으로 향하고 낮에는 양복을 입은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와 주변 식당가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녁이 되면 퇴근한 넥타이 부대들이 술잔을 기울이고 그 틈바구니에서 노년층의 여유로운 모습이 어우러지던 곳이었습니다. 전 세대가 한 공간에서 각자의 경제 활동을 하며 문화를 만들던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독특한 상권이었습니다. 실제 종로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과거에는 50대 이상의 비중이 30% 내외였으나 지금은 60%를 상회합니다. 이는 소비력이 있는 층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톱니바퀴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현재 종로의 내수 생태계는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취준생들은 인강과 온라인 플랫폼으로 숨어버렸고
대기업들은 판교와 강남으로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구매력이 낮은 빈곤한 노년층과 오직 사진 찍기 좋은 감성만을 찾아 뒷골목으로 모여드는 MZ세대뿐입니다. 돈의 흐름을 주도하던 중산층이라는 중심축이 사라진 것입니다. 대로변에 비싼 임대료를 감당해주던 거대한 내수의 힘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니 수백억 원짜리 빌딩들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유령 건물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중산층의 소비 지도와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지각 변동입니다. 명동은 외국인이 돌아오면 회복될 기미라도 보이지만 종로는 우리 스스로가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회복의 실마리조차 찾기 힘듭니다. 내수가 무너진 자리에 남은 3,000원짜리 국밥집과 텅 빈 10층 빌딩의 부조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냉혹한 현상입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도 곧 벌어질 일입니다. 종로를 지탱하던 첫 번째 강력한 엔진은 바로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과거 종로는 어학원과 공무원 시험, 그리고 유학 미술학원들이 끝도 없이 펼쳐진 거대한 교육의 성지였습니다. 수업 종이 울리면 수만 명의 청춘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주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들이 매일 같이 쓰는 10,000원, 20,000원의 돈이 수만 명 단위로 모여 종로 상권의 심장박동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종로 학원가를 가보셨습니까? 학원가의 몰락, 이것이 종로 엑소더스의 가장 뼈아픈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AI와 온라인 강의의 폭발적인 발달입니다. 굳이 종로까지 무거운 가방을 메고 매일 왕복 2~3시간을 길바닥에 버리며 올 이유가 사라진 것이지요. 집에서 편하게 노트북을 켜고 일타 강사의 수업을 듣는데 누가 비싼 교통비를 들여 종로에 오겠습니까? 실제 종로 학원가의 유동 인구 데이터를 보면 전성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습니다. 2020년 기준 종로의 학원 수는 600개가 넘었으나 현재는 300개 미만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학생 자체가 줄어드니 종로를 채우던 그 거대한 청년 군단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상권의 가장 강력한 소비층이자 활력소인 젊은 피가 빠져나가면서 종로의 심장은 확실하게 멈춰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라진 거리는 더 이상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유행에 민감한 가게들은 청년들을 따라 성수동으로, 한남동으로 짐을 쌌습니다. 이제 종로 대로변에 남은 건 낡은 건물과 그 건물을 지키는 건물주들의 고집뿐입니다. 학원 쉬는 시간에 쏟아져 나오던 그 수만 명의 활기찬 발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스산한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에 자본이 머물 리 없습니다. 청년들이 떠난 종로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더더욱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춘들이 떠난 뒤를 이어 종로의 숨통을 더 조인 두 번째 엑소더스는 바로 넥타이 부대, 즉 직장인들의 퇴장입니다. 종강역 주변은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거대한 회식장이자 해방구였습니다. 퇴근 시간만 되면 와이셔츠 단추를 풀어 헤친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와 고기를 굽고 술잔을 부딪히던 곳이죠. 밤늦게까지 부어라 마셔라 하던 그 회식 문화가 종로 대로변에 수천만 원짜리 임대료를 버티게 해준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풍경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정착과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완전히 바뀐 회식 문화입니다. 이제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식을 극도로 기피합니다. 저녁 8시만 되면 종강역 인근 식당가에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합니다. 법인카드 결제액 데이터를 보면 종로구의 야간 카드 매출은 2019년 대비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비싼 단가의 안주를 팔던 대형 식당들이 가장 먼저 고꾸라졌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주요 기업들의 이전입니다. 종로의 상징이었던 대형 금융사들과 IT 기업들이 판교, 강남, 여의도로 대거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습니다. 기업이 떠나면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협력업체와 관련 소비층도 함께 사라집니다. 종로 대로변의 빌딩들을 채우던 임차인들은 이제 더 이상 종로를 매력적인 사무실 부지로 보지 않습니다. 낙후된 인프라와 주차난, 그리고 여전히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며 굳이 종로에 남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결국 대형 오피스 빌딩들의 공실률은 역대 최고치를 매달 경신하고 있고, 이는 주변 상권의 동반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넥타이 부대들의 퇴근길 발걸음이 강남과 여의도로 향할 때 종로는 외로운 섬이 되었습니다. 이제 직장인들이 쓰던 법인카드의 온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엔 어르신들의 깡보리밥 냄새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결정타는 바로 섣부른 재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피맛골을 기억하십니까? 조선시대 말탄 고관대작들을 피해 서민들이 다니던 그 좁은 골목길, 빈대떡 부치는 냄새와 막걸리 향이 진동하던 그 정겨운 풍경 말입니다. 종로가 가진 유일무이한 경쟁력은 바로 그 끈적하고 사람 냄새 나는 종로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본의 논리로 그 소중한 가치를 콘크리트로 덮어버렸습니다. 피맛골을 통째로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그랑서울, 디타워 같은 거대한 유리상자 빌딩들을 세웠습니다. 번쩍이는 새 건물이 들어서고 깨끗해지면 사람이 더 많이 올 줄 알았지만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오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굳이 강남이나 여의도에도 널려있는 흔한 프랜차이즈 식당을 가기 위해 종로까지 오지 않습니다. 종로만이 줄 수 있었던 특유의 정치와 역사의 숨결을 잃어버린 순간 종로는 정체성을 잃은 그저 그런 구도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종로의 심장을 도려낸 꼴입니다. 깨끗하지만 매력없는 거리, 이것이 실패한 재개발의 결과입니다. 실제 종로 재개발 지구의 평당 분양가는 2천만 원을 넘겼지만 상가 수익률은 연 2%도 안 되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새 빌딩에 입점한 고급 식당들은 종로를 오랫동안 지켜온 서민들과 어르신들에게는 너무나 높은 장벽이었습니다. 반면 MZ세대들은 그런 정형화된 깔끔함보다는 다시 뒷골목의 낡은 감성을 찾아 익선동 한옥마을로 숨어버렸습니다. 대로변의 거대한 빌딩들은 정체성을 잃고 표류하는 거대 난파선이 되었습니다. 종로다움을 스스로 포기한 대가는 수년째 이어지는 공실과 무너진 상권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콘크리트 숲이 된 종로는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낡은 것은 무조건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그 오만한 믿음이 서울의 심장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그 화려한 빌딩 숲에서 소외되어 다시 좁은 골목 식당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메인 대로변 상권이 다 죽어서 수년째 비어 있는데 왜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내리지 않을까요? 보통 장사가 안 되면 가격을 내리는 게 시장의 상식 아닙니까? 하지만 종로 메인 대로변의 건물주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신흥 부자나 갭 투자자가 아닙니다. 수십 년, 길게는 대를 이어 건물을 쥐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짜 올드머니, 즉 전통 부호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당장 몇 달, 아니 몇 년 건물을 비워두는 게 큰 타격이 아닙니다. 이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임대료를 내리는 순간 건물의 평가 가치 자체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는 임대료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월세를 단 100만 원만 내려도 건물의 매매가는 수십억 원이 날아갑니다. 예를 들어 연 수익률 4%를 기준으로 할 때 월세 500만 원을 깎아주면 건물 가치는 무려 15억 원이 증발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건물을 비워둘지언정 임대료는 절대 낮추지 않습니다. 시장의 자정작용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비어있는 1층 상가에 임대문의 종이가 수년째 붙어있는 이유, 그것은 건물주의 욕망과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처절한 고집이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임대료는 요지부동인데 들어올 사람은 없으니 종로 대로변은 거대한 공동화 현상에 빠졌습니다. 자본의 논리가 지역의 활력을 씹어먹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 고착 상태가 길어질수록 종로의 명성은 더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자산 가치 숫자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종로라는 공간의 생명력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층과 직장인이 떠난 빈자리를 채운 건 탑골공원과 종묘를 중심으로 한 노년층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커뮤니티 공간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면 이분들의 소비는 3,000원짜리 국밥과 5,000원짜리 이발소 등 초저가 생태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수익 구조로는 도저히 1층 대로변에 수천만 원짜리 월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상권의 주 소비층과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엇박자를 내며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대로변 빌딩 1층에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왔다가도 1년을 못 버티고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동 인구는 많은 것 같은데
실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비싼 커피를 마시고 물건을 살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저렴한 골목 식당으로 향하고 건물주는 비싼 임대료를 고수하니 그 접점인 대로변 상권은 말 그대로 괴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종로 일대 노년층 유동인구 비중은 매년 높아져 이제는 전체의 4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상권 매출 기여도는 10% 미만입니다. 이것은 종로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마주할 고령화 사회의 상권 모습입니다. 소비력이 낮은 인구는 늘어나는데 부동산 가격은 과거의 영광에 묶여있는 불균형.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하는 한 종로의 몰락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3,000원짜리 국밥집은 늘 사람들로 붐비지만 그 식당이 내는 세금과 고용 창출 능력은 대로변의 대형 매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상권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갈 곳이 고작 이런 저가골목뿐이라는 사실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요즘 익선동이나 서순나길이 엄청나게 뜨고 있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예쁜 카페와 식당들이 가득하죠. 하지만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종로 전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착각이자 착시 현상입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메인 대로변을 피해 아직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싼 허름한 뒷골목의 비좁은 한옥들로만 젊은 창업자들과 사진 찍으러 온 사람들이 몰려간 겁니다. 대로변 상권은 썩어가고 있는데 모세혈관인 뒷골목만 비정상적으로 팽창하는 상권의 심각한 기형화 현상입니다. 실제로 대로변에서 한 블록만 뒤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좁은 골목에 줄을 선 젊은이들과 바로 옆에서 텅 빈 빌딩을 지키는 경비원의 모습이 대조를 이룹니다. 이 뒷골목의 호황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요? 익선동조차 벌써 젠트리피케이션, 즉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원주민들과 초기 창업자들이 쫓겨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 3년간 익선동의 상가 권리금은 3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골목이 뜨면 다시 건물주들이 월세를 올리고 결국 그곳도 대로변처럼 비어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종로의 부활은 골목길 몇 개가 살아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시의 대동맥인 대로변이 제 기능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은 오직 사진 한 장을 남기기 위한 소모적인 소비만 일어나는 휘발성 상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힙하다는 말 뒤에 숨겨진 상권의 공동화 현상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반짝이는 네온사인 뒤에서 우리네 어르신들은 설 자리를 잃고 더 깊은 골목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종로는 전 세대가 어우러지던 과거의 용광로가 아니라 철저히 단절된 두 개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둔 풍경은 소름 돋을 정도로 다릅니다. 탑골공원 담장 안에서는 70대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을 기다리거나 바둑을 두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 건너편 서순나길 돌담 옆에서는 20대들이 10,000원이 넘는 수제 맥주와 와인을 마시며 분위기를 즐깁니다. 이 두 세계 사이에는 어떠한 대화도 경제적 교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단절된 두 세계를 가로지르는 종로 메인 대로변의 10층짜리 빌딩들은 텅 빈 채로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서울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가장 슬픈 민낯입니다. 한때는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시계 수리를 하러 오고 취업한 딸이 부모님께 내복을 사드리던 따뜻한 공간이었던 종로가 이제는 서로를 외면하는 차가운 거리로 변했습니다. 전 세대가 공유하던 종로의 기억은 파편화되었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은 상권의 단절로 이어지고 이는 곧 도시 경쟁력의 상실로 귀결됩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돈을 쓰고 섞여야 상권이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지금의 종로는 노인들만의 섬과 청년들만의 섬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 섬들을 연결하던 중산층 직장인들은 이미 강남과 여의도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지금 종로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균형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느낄 그 소외감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의 문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의 빈 빌딩들이 대한민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고 섬뜩합니다. 명동의 빈 상가는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오면 다시 채워질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종로의 텅 빈 1층 상가들은 인구 구조의 변화, 고령화, 노동 환경의 변화,
온라인화, 그리고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욕망이 모두 뒤엉켜 만들어낸 구조적인 붕괴의 결과물입니다. 서울의 심장, 종로가 비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한 동네의 몰락이 아닙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구도심들이 맞이하게 될 서늘한 미래의 예고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건물만 높이 올리면 사람이 모이고 돈이 벌릴 것이라는 과거의 망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공간에 담길 사람과 문화, 그리고 세대 간의 조화를 고민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는 결국 텅 빈 콘크리트 덩어리로 남게 될 뿐입니다. 2026년 종로의 공실률은 이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고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종로의 몰락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자산의 가치는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그곳을 채우는 사람들의 활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투자처를 결정할 때도 그곳에 젊은 피가 흐르는지, 전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구조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밥 한 그릇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 도시는 결국 미래도 사라진 도시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요동치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고 훗날 완벽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데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종로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압도적인 팩트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흔들림 없는 강인한 부자의 마인드로 완벽하게 승리하십시오.